(10월 16일) 코메리칸 네트워크 뉴스톡톡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은퇴 시스템이 미비하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올인한 탓에 나이가 들수록 가난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자산이 나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현재 베이비 부머 세대와 그 윗세대인 친무계 세대가 가장 큰 경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계층을 형성하면서 현재 미국의 노인 계층은 경제력과 함께 가장 강력한 투표 계층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현재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내년 취임식에 74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77세에 선서를 하고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세우면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유권자는 원래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예전의 사례에서 보자면 민주당은 노인층 공약을 포기하기 일쑤였습니다. 고령자 입장에서 민주당의 리버럴한 정책은 간이 맞지 않는 반찬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만 불 내지 10만 불 계층의 52%, 10만 내지 20만 불 계층의 54%, 20만 내지 25만 불 계층의 52%, 25만 불 이상 계층의 55%가 공화당을 지지하는데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공화당 지지율이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나이는 뚜렷한 비례관계가 보입니다. 40세 이하 유권자의 41%가 민주당, 40세 이상 유권자의 51%, 50세 이상은 59%, 60세 이상은 65%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해볼 만한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입원하거나 사망한 국민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시니어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공화당을 보는 시선이 예전만큼 따뜻할 리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겠다는 푸념은 인간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유일한 거짓말입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은 여성의 경제력이 높아지면서 독신 비율이 늘어났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얘기는 마케팅 필요성 때문에 원가 아래로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고령자일수록 안전을 추구하고 모험을 삼가는 이유는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에 기인하는데 트럼프가 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책은 시니어 유권자들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플로리다에서 승리한 후보가 취임식 선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2016년 플로리다에서 졌다면 힐러리 클린턴이 대권을 잡았을 겁니다. 2016년 트럼프는 49.02%, 클린턴은 47.82%로 1.2%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는데 전체 유권자의 21%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유권자 계층에서는 17%포인트나 앞섰습니다. 플로리다 노인 계층의 트럼프 지지가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오하이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계층의 공화당 편향이 트럼프 당선을 위한 필요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 플로리다주 65세 이상 유권자의 52%가 바이든을, 44%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시에나 칼리지 공동조사에서도 47% 대 45%로 바이든이 앞섰습니다. 여성 노인들의 트럼프 이탈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초적인 기질이 자기 세대 여성으로부터는 전혀 어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조사에서는 시니어 유권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본인들의 건강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 세대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핏줄에 대한 보호 본능이 남성에 비해 강력한 여성 노인들이 트럼프 혐오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바이든은 최근 7개월 동안 손주들을 몇 번이나 안아봤느냐며 노인들의 핏줄을 당기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핏줄까지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지하철에 경로석이 없지만 깊숙이 따져본다면 한국보다 훨씬 노인을 위한 나라입니다. 어차피 미국의 노인들은 무료 패스를 받아 눈치 보며 지하철을 탈 필요가 없습니다. 빨간색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사람은 10중 8구 노인입니다. 노인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전 세계 동일 연령층 중에서
가장 높은 학력과 가장 많은 자산을 자랑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노인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연방상원의회, 대기업 이사회는 물론 웬만한 조직의 정점에 시니어가 포진해 있습니다. 미국의 부실한 공영의료보험은 65세 이상만 적용되는 메디케어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의료보험과 공적 부조라고 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는 제외하더라도 말입니다. 부실하게 짝이 없는 사회 안전망 중에서도 그나마 노인들을 위한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은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없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은 효도라는 개념이 없어 나이 들면 양로원에서 쓸쓸히 죽어간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웬만한 노인 요양시설의 한 달 렌트비가 $10,000가 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크루즈 여행객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노인들이 가장 많은 경제력과 이에 상응하는 권력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노인들을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IT 기업을 제외하면 어느 조직이든지 연공 서열에 따른 수직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후보는 선거 때마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에게 유리한 메디케어와 소셜 시큐리티 연금 개혁을 내걸고 실제로 당선되면 조금이라도 유리해집니다.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 법률에 의해 메디케어의 예방의학적 치료가 더욱 확대됐으나 트럼프가 이를 폐지하려고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페이롤 텍스를 걷어서 노인들의 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트럼프가 페이롤 텍스를 폐지시켜 노인 은퇴연금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하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똑똑한 미국의 노인들은 현재 받는 연금이 자신들이 과거에 적립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운도 좋습니다. 가장 적게 내고 가장 많이 가져가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니어 계층이 막강한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력에서 소외됐던 이유는 자신이 포함된 계층의 인구가 많지 않았던 탓도 있는데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은 당분간 노인 독재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들 입장에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쉽게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둘 다 어차피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젊음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사실 노인분들에게 누가 되든 어차피 내 편인데 누가 먼저 손주들을 안아볼 수 해줄 수 있느냐, 그 계산의 답을 안고 투표장을 향할 것입니다. 뉴스톡톡을 마치겠습니다.